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오늘부터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부모교육, 라이브 클래스 시작하고요. 아직 신청 못하신 분 계시면 지금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링크 보시고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글쓰기, 초등 시기 동안 쓰고 이렇게 쓰시고요. 중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어떤 큰 로드맵을 한번 드려볼게요. 초등 시기 내내는 무조건 재미있게 쓰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많이 쓰면 좋은데 일단 뭐라도 쓰고 있으면 안심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초등학교 때 글 잘 쓰는 아이들 있어요. 아주 가끔 있어요. 정말 가끔. 네, 그래서 특이하다. 네, 처음에 이렇게 일기장을 한번 아이들 일기나 글 쓰는 걸 딱 보고 나면요. 반 애들 보고 나면 정말 독특하게도 글 잘 쓰는 아이가 있네. 혹은 우리 반에는 없네. 왜냐하면 아직은 글을 잘 쓸 시기가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때 글을 잘 쓰는 건 굉장히 특별한 아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 아이들은 글을 잘 쓰지 못해요. 글 쓴 경험이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글을 잘 써야 되는 시기도 아니고 글쓰기라는 건요. 경험이 더해지면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쓰기만의 경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을 해본 경험도 있어야 되고 책을 많이 읽은 경험도 더해져야 돼요. 그 모든 경험들이 충분했던 아이들, 일부 아이들은 초등학교임에도 글을 잘 쓰고요. 대부분 아이들은 아직 그런 경험들이 충분하지도 않고 그 경험들이 합쳐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글쓰기라고 하는 완성된 형태의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아마 글을 잘 못 쓸 거예요. 조바심 내실 필요 없고요. 아이가 뭐라도 쓰고 있으면 다행.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글자라도 쓰고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게 학교 숙제든 엄마 숙제든 또 아이가 자발적으로 쓰든 간에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은 썼으면 좋겠고 초등 시기에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고등에 비해서 중고등 때 이제 한참 외우고 공부하고 수학 문제 풀어야 될 나이에 글쓰기에만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기본 준비 운동을 초등에서 많이 다져놓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등에서는 잘 쓰라고 하지 마시고 쓰기만 하면 칭찬해 주시라고 하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애가 두 번, 세 번 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글쓰기가 겁나지 않고 충분히 글 쓰는 거는 그냥 좀 만만해 라는 수준까지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글쓰기 교재들을 제가 내고 있는데요. 매생이 클럽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온갖 종류의 글 쓰는 주제들, 소재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거기서 쓰라는 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교재랑 같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엄마표 글쓰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생이 클럽 교재와 또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또 아이가 좋아하는 방식, 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독서록을 좋아하는 친구들, 아이가 쓰고 싶어하는 종류의 글이 있다면 제가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은 거라도 좋으니까 하나하나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이들이 글쓰기 기틀을 잡는 시기가 와요. 그 시기가 보통은 이제 빠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그때 되면 이제 논리적인 글쓰기가 가능해지고 이걸 집에서 논술을 엄마표로 반드시 해줘야 되냐? 그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논술 쓰기라는 걸 경험을 하고 토론도 해봐요. 논리라는 걸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는 논술을 읽기도 하고 써보기도 합니다. 그랬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한번 써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모든 초등 시기 내내 했던 완전 다양한 경험들, 그것들이 다 모이면 이제 중등학교에 올라가면, 중학교에 올라가면 수행평가라고 하는 형태의 정말 다양한 글쓰기를 해내야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글을 잘 썼다 하더라도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계속적으로 글 쓰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일부 논술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글쓰기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글쓰기는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학원을 병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학원을 편안하게 갈 수 없는 시기에는 학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그냥 아이표, 엄마표로 시작해서 아이표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글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한글로 쓴 글을 영어로도 한번 써보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만 영어 글쓰기는 중등 수행평가에서 거의 이제 기본으로 다뤄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학교마다 또 이제 아이가 배우는 그 내용마다 그 주제의 차이는 있고 난이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영어 글쓰기라고 하는 수행평가를 보지 않는 중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써본 경험은 있어야 되고요. 초등학교 때 못 써봤다 하더라도 중학교에 가면 꾸준하게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건 정말 저만의 어떤 그런 제가 짠 엄마표 글쓰기 로드맵이었죠. 네. 초등학교 시기에는 최대한 많은 글을 썼어요. 영어 필사도 하고 한글 필사도 하고 한글로 자기 쓰고 싶은 것도 쓰고 자기 일기도 쓰고 그러니까 거창한 독후감이라기보다는 책을 읽은 기록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영화를 봤으면 그 영화에 대해서도 써보고,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인상적이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자기 생각도 써보고 하면서 최대한 다양한 글을 잘 못 쓰더라고요. 네, 근데 쓰게 했어요. 네, 쓰도록 해서 일주일에 작년 6학년 때까지 한 일주일에 적어도 3편 정도의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꾸준히 했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이가 충분히 책을 읽고 그냥 들락날락, 들쑥날쑥한 글쓰기를 지속하다가 6학년 때 좀 이제 작정하고 글쓰기 준비를 했어요. 중학교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했고요.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글을 그렇게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건 주말에는 글을 써요. 다만 다른 공부는 안 합니다. 주말에는 읽고 쓰기만 해요. 주중에 많이 못하는 책 읽기도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되고 비문학으로 그리고 고전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확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 못 쓰는 글쓰기를 토요일에는 한글로 글을 쓰고요. 일요일에는 토요일에 썼던 걸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어 글쓰기를 한 편 써보는 거. 요런 것들을 이제, 이것도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중학생이 되고 나서 막 우왕좌왕하다가 간신히 하나씩 스텝을 밟아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루틴이 된 것 같아요. 주말이 되면 책을 읽고 글을 쓴다. 다른 공부는 쉰다. 네, 그리고 신나게 게임을 한다. 그리고 농구를 하러 간다. 친구들이랑 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주말을 보내는데, 주말의 좋은 점은 시간이 길게 있잖아요. 요즘처럼 어디 갈 수도 없을 때는 사실 집안에서 보내는 그런 긴 덩어리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30분, 1시간짜리가 아니라 2시간, 3시간짜리 덩어리의 시간을 쓸 수 있는데, 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깊이 있는 독서와 좀 고민해보면서 써보는 그런 글쓰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특별히 국어와 논술과 토론 관련된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거기에 로드맵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초등 고학년 이후부터는 주말을 활용해서 긴 시간, 덩어리 시간으로 글을 읽고 한글로 글을 쓰고 영어로 글을 쓰는 것들을 목표로 하시고 또 이렇게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52편의 한글 글과 영어 글이 탄생을 해요. 일주일에 한 편 쓰면 실력이 느나요? 열심히 매일매일 쓴다고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요, 그냥 주말에라도 한 편씩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매일매일 책 못 읽을 것 같으면 학원에 보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학원 잠깐 바짝 3개월 다니고 거기서 막 열심히 할 때만 하고 학원 그만두니까 못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일주일에 주말에만이라도 책을 다만 2시간, 3시간이라도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그게 쌓이고 거기에서 성장은 분명히 일어나고요. 결코 짧은 시간, 적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매일 시간에 쫓기는 아이들한테 막 불안해하면서 닥달하지 마시고요. 주말에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 그리고 책 읽기와 글쓰기는 아무래도 시간에 여유가 있을수록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들과 글쓰기 이렇게 한번 쭉 로드맵 잡아보시고요. 지금 이미 중등이다, 고등이다 라고 하시면요, 이분들도 저희 채널에 많으시더라고요. 네. 잘 구슬리셔서 주말에 다른 공부를 빼더라도 읽기와 쓰기를 주말에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이것만큼 크게 보답하는 그런 좋은 습관이 없을 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학도 안 해도 되고 영어도 안 해도 되니까 글쓰기와 독서를 하자라고 강조하고 그 시간이 쌓여서 실제로 아이가 실력이 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초등에서는 최대한 재미있게 많이 다양하게 고학년부터 중등까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습관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